Hitchcock. 멘토처럼 존경하는 분이고 히치콕이 영화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감독,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스릴러 장르의 지배자, 거장 히치콕을 소개합니다. 시한폭탄이 설치된 테이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 게임을 합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 1분. 다행히 게임이 먼저 끝났군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말합니다. 차나 한 잔 더 하고 가지. 결과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보여주고 그 단서로 인해 생긴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과정. 이를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서스펜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했던 감독이 알프레드 히치콕이죠.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는 히치콕 서스펜스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장르 영화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걸작, 사이코입니다. 샤워하며 흥얼거리는 여성. 그때 커튼 뒤로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여성이 비명을 지르지만 범인은 여성에게 무참히 칼을 휘두르고 샤워실 바닥은 점점 피로 물들게 됩니다. 생각보다 식상한가요? 네, 현대인의 관점에서 히치콕의 영화 대부분은 식상합니다. 히치콕의 영화가 너무 위대해서 수많은 감독들이 이를 모방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히치콕스러운 영화들에 익숙해진 것이죠. 사이코는 히치콕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그래픽도 특수 소품도 없던 시기 살인 장면을 찍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히치콕은 빠른 장면 편집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살해 장면을 완성했죠. 살인 후 핏물이 역시계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채구멍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배우의 눈동자는 유사한 모양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장면을 전환하는 비주얼 매치컷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히치콕은 맥거핀을 처음 언급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맥거핀은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지만 이야기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장치를 뜻하는데요. 사이코에서 초반부 핵심 소재처럼 느껴지는 돈다발이 후반부에는 살인사건에 묻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죠. 관객의 시선을 돌려 예상을 빗나가게 만드는 일종의 연막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배우가 칼에 찔릴 때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고깃덩이를 찔러 효과음으로 사용하고 방수 기능이 없는 카메라로 샤워 장면을 담기 위해 멀리서 망원렌즈로 촬영하는 등 장면 곳곳에 히치콕의 재치가 묻어 있습니다. 히치콕은 기술적으로도 훌륭했지만 상업적으로도 뛰어난 감독이었습니다. 사이코의 여배우 자넷 리를 포함해 제임스 스튜어트, 킴 노박 등 작품마다 당대 최고의 스타 배우들을 섭외했는데 그가 인기 배우를 고용한 이유는 하나, 흥행이 보장되기 때문이었죠. 영화 줄거리가 새어나가면 흥행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던 당시 극장가에서 이례적으로 영화 시작 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30초간 암전 상태를 유지했다가 돌연 초록색 불을 켜서 관객들의 공포를 극대화하기도 했죠. 또한 히치콕은 협상의 대가였습니다. 당시 영화들은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개봉이 가능했습니다. 극장 스크린에 변기가 나오는 것조차 금지되던 때였죠. 샤워하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영화 사이코는 당연히 개봉할 수 없는 수위였습니다. 본인이 머릿속으로 구상한 장면을 포기할 수 없었던 히치콕. 내용과 상관없는 여배우의 나체를 촬영하더니 이를 영화에 끼워 넣어 검열관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열관들은 나체 장면의 높은 수위를 지적했고 히치콕은 타협하는 척 해당 부분을 삭제해 원래 의도했던 장면들을 살릴 수 있었죠. 덕분에 사이코는 영화계에서 표현의 수위를 확장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서스펜스와 함께 히치콕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음. 히치콕의 영화들을 보면 누군가를 미행하거나 엿보는 장면이 많은데요. 관객을 관음에 동참시켜 서스펜스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엿들으려는 관객들의 욕망임을 꿰뚫은 것이죠. SNS를 통해 삶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하고 또는 공개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관음증 환자 아니면 노출증 환자다라는 그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의 관음적인 테마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이 이창입니다. 이창은 한쪽 건물에서 엿본 반대편 건물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치 관객들이 네모난 스크린으로 영화 속 이야기를 엿보듯이 주인공 제프도 네모난 창문으로 이웃들의 이야기를 엿보죠. 여기서도 히치콕의 섬세한 기술이 돋보입니다.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웃의 행동을 관찰하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라는 걸 눈치채고 롱쇼트로 멀리서 촬영한 이웃들과 클로즈업으로 자세히 촬영한 주인공의 표정을 번갈아 보여주죠. 작품 내내 타인을 엿보던 주인공이 극중 후반부의 대상과 눈이 마주치는 연출은 함께 관음하던 관객들에게 시각적 쾌감과 공포, 스릴을 선사합니다. 이창은 관음적 테마를, 사이코는 서스펜스적 요소를 극대화한 작품이라면
이 두 키워드가 적절히 융합된 가장 히치콕스러운 영화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죠. 현기증입니다. 현기증 스토리의 핵심은 너무나 닮은 두 여자, 주디와 매들린의 정체입니다. 주인공이 두 여자를 미행하고 관찰하는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은 관음적인 시선으로 비밀에 다가가게 되죠. 현기증의 원작은 이 미스터리함을 극대화한 후 결말 부분에서 비밀을 밝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히치콕은 구성을 과감하게 바꿔버립니다. 작품 중반부에 미리 두 여인의 정체를 관객들에게 공개하고 이후부터는 관객들은 알고 주인공은 모르는 비밀을 이용해 서스펜스를 강화한 것이죠. 히치콕은 탁월한 감각으로 미스터리와 서스펜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냈습니다. 이 영화의 위대함은 수치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전문지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전 세계 영화의 순위를 정해왔는데요. 현기증은 개봉 후 54년이나 지난 2012년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기증에서 처음 사용된 줌아웃 트래킹 기법은 화면 크기를 그대로 둔 채 원근감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안으로 밀면서 동시에 렌즈의 줌을 밖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지면이 쑥 꺼지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켰죠. 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360도 키스씬. 이 역시 히치콕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과거와 현재 배경을 섞어놓은 세트를 360도로 촬영하면서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한 창의력은 많은 영화인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테크닉의 백과사전 같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히치콕은 미술감독 출신답게 예술적 감각도 탁월했습니다. 도로에 세워진 차의 색깔마저 일일이 지정할 정도로 섬세했던 히치콕. 그의 미술감각이 집약된 작품이 바로 현기증입니다. 히치콕은 녹색은 환상의 색, 붉은색은 죽음의 색이라고 여겼다는데요. 붉은 벽 앞으로 녹색 옷을 입은 매들린이 등장하거나 매들린과 너무나 닮은 주디가 녹색 조명 아래에서 나타나는 등 치밀한 색 구성으로 장면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현기증을 형상화한 나선의 이미지를 작품 전반에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오프닝의 컴퓨터 그래픽, 매들린의 헤어스타일, 미행 장면에서 차가 움직이는 방향, 첨탑의 계단, 심지어 매들린의 녹색 이미지가 존에게 옮겨가는 식으로 순환을 표현하기도 했죠.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히치콕은 극도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디테일 하나까지 본인이 구상한 대로 표현되어야만 만족할 정도로 완성에 집착했죠. 말없이 그림만 바라보는 장면을 일주일이나 촬영하기도 했고 사이코의 샤워 장면 45초를 위해 17일 동안 77번이나 세팅을 바꿔가며 찍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현기증의 여배우였던 킴 노박이 대본에 수정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히치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연기나 하라고 윽박을 줘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죠. 마치 히치콕은 체스를 하듯 배우들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통제하려 했기에 그와 작품을 이어서 찍은 배우는 거의 없습니다. 봉준호와 송강호, 팀버튼과 조니 뎁처럼 감독의 분신격으로 쓰이는 배우를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배우를 소품처럼 다룬 히치콕은 페르소나가 없는 감독으로 불렸죠. 그럼에도 그와 다툰 배우들은 결과물을 보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결과로 스스로를 증명했기 때문이죠. 특히 히치콕은 영화의 시청각적 본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My mind is strictly visual. When I read the description of some description of a street in the city, I'm impatient. I'd rather do it myself with a camera. 히치콕은 끊임없이 시각적 연출을 연구했고 그가 고안한 기법들은 영화계에 없어서는 안 될 초석이 되었습니다. 편집과 촬영만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 감정을 뒤흔드는 기교의 대가, 순수 영화를 만들어낸 현대판 세익스피어, 53편의 주옥 같은 영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들은 히치콕스럽습니다.